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네, 오늘은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호르몬. 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서 혈액으로 표적기관까지 운반돼요. 표적기관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 배우셨죠? 이 호르몬은 이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너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게 되면 그때는 과다증에 걸려서 또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또 너무 적어도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호르몬 중에 우리가 생장 호르몬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우리의 몸의 발육에 연관이 있는 그런 호르몬이죠. 첫 번째,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 그런 말된 비대증입니다. 물론 거인증도 맞습니다. 둘 다 생장 호르몬이 과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의 구분이 뭐예요? 말된 비대증은 성장기 이후고요.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청소년기, 성장기 때는 바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거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단 비대증에서 성장기 이후에 이렇게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뇌하수체 종양이 원인이라고 그래요. 뇌하수체에 어떤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과다하게 분비된다. 그렇게 되면 코, 손, 발 등의 말단부가 커져서 얼굴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흉측해지는 거죠. 네, 거인증 갑니다. 얘는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큽니다. 2m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인증입니다. 그럼 키만 크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질병이 합병증이 같이 동반합니다. 그게 이제 심혈관계, 우리 심장이라든가 혈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또 근골격계, 우리 근육이라든가 뼈 이런 데도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장 호르몬이 결핍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인증이 걸리게 됩니다. 소인증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여 매우 작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키가 매우 작은 것이 소인증입니다. 소인증은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에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티록신 가시죠. 티록신 굉장히 중요하죠.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너무 결핍되게 되면 그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티록신이라는 물질은 물질 대사 중에 에너지를 만드는 이화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양소를 갖다가 분해해서 걔를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티록신이 없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체온이 저하가 됩니다. 굉장히 추워요. 추위를 잘 타게 되고요. 또 뭐든지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게 되는 그런 합병증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저하증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영양소를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각성생 기능 한기증 가시죠. 얘는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화작용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면 체온은 증가합니다. 근데 몸은 마르겠죠. 먹어도 계속 사용을 해서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체중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이 돌출됩니다. 붕어 눈처럼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록신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가시죠. 인슐린. 인슐린은 1차 우리가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얘는 인슐린이 결핍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체중이 감소하고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또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그래서 당뇨죠. 오줌에 당이 섞였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차 당뇨병 외에도 2차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의 작용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체지방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약으로만 되지는 않고, 물론 약물도 복용을 해야 되겠지만 운동도 해야 되고요.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요.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2차 당뇨병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항인형 호르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작용이 저하됐을 때 나오는 게 요붕증이에요. 얘는 소변을 너무 많이 형성해서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요붕증이라고 하는데, 출제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티록신하고요, 또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인슐린, 요 세 가지 선생님이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르몬에 관련 질병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문제풀이 가시죠. 네,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이상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다. 그러면 말당 비대증, 그 다음에 거인증 이렇게 했었죠. 그때 우리가 기준은 뭐였습니까? 성장기 때는 거인증이 걸리는 것이고, 또 성장기 이후에는 말단 비대증이 발병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맞는 예문이네요. 두 번째,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온다. 그래서 안구 돌출, 그다음에 체온이 증가하고 대신에 체중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고요. 티록신이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맞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체중은 불어요. 체중에 에너지로 영양소가 사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체중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슐린이 결핍했다면 당뇨병이다. 그렇습니다. 아예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면 1차 당뇨병이라 하고, 분비는 되되 그 기능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 2차 당뇨병이다. 그랬죠. 맞습니다. 5번, 항인형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다. 과다가 아니죠. 분비가 너무 부족하거나 또는 작용이 저하됐을 때, 그때 나타내는 게 우리가 요붕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바로 5번이겠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쉽게 해결되셨죠? 네,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네,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몬 관련 질병.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낸다 그랬어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분비돼도 안 돼요. 그러면 과다증이 생기게 되겠죠. 또 적게 나와도 안 됩니다. 적게 분비돼도 되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호르몬이 좋은 줄만 알고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생장 호르몬. 첫 번째가 성장기 이후니까 말단 비대증이죠. 숭식해져요.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바로 거인증. 세 번째,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키가 안 크겠죠. 소인증 또는 외소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티록신. 티록신이 너무 결핍되게 되면, 분비가 안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걸립니다. 저하증.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고 체온은 감소하고 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립니다. 눈은 꼭 붕어 눈처럼 돌출이 되게 되고 또 체중은 감소하게 되고 먹어도 살이 빠져요.
여름 몸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이 결핍되면 우리가 당뇨병이라도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형 당뇨병 이렇게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1형과 2형은 틀리다. 2형은 분비는 되는데 그것이 작용 효과가 감소한 경우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또 뭐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운동도 식이요법도 약물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인형 호르몬 가시죠. 항인형 호르몬은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그 물을 콩팥에 있는 세뇨관에서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죠. 이게 만약에 안 나왔다. 분비가 부족하거나 작용이 저하된다면 오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붕증이죠, 요붕증. 네. 그래서 뭐 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변이 계속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